텐센트, 알리바바, 샤오미, SMIC 이런 주요 중국 10대 기술주를 가리키는 말인데 정말 M7을 대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딥식이 비상장 기업입니다. 중국의 AI 산업에 투자를 하고자 했을 때 그러면 대체 기업이 뭘까라고 했을 때 가장 눈여겨볼 기업이 알리바바입니다. 텐센트라는 기업도 있고 샤오미라는 기업들도 있는 거죠. 이런 기업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항생테크라는 지수에 투자를 하거나 이런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는 AI 테마 상품에 투자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몇 대 몇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미국 증시, 중국 증시 나눈다고 할 경우. 지금 올해 하반기를 봤을 때 한 그 정도로 중국 증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올해 관세 정책으로 좀 미국 증시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던 반면 중국 증시는 꽤 강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중국 증시의 단기적인 전망과 중장기적인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중국의 전체적인 증시 흐름과 그 다음에 첨단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테마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온도차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국이 놓여 있는 경제 상황은 녹록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사실상 연초 이후의 수익률이 지금 약보합 정도 됩니다. 오히려 이제 기술주 중심의 홍콩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연초 이후에 약 20% 넘게 상승을 하면서 글로벌 증시 주요 시장 중에서 상당히 퍼포먼스가 좋은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도 중국 경제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은 만큼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횡보할 흐름이 좀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올해 하반기는 2021년부터 25년까지 이어진 14차 5개년 중기 계획이 끝나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5년간의 중기 계획인 15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시기가 올해 하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는 어느 때보다도 중국의 첨단 산업 육성에 대한 향후 계획들이 발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선 지금 시장에서 아웃퍼폼하고 있는 첨단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테마들은 이런 정치 이벤트 때문이라도 좀 더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콩 증시를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본토 증시보다는? 네, 우선은 홍콩 증시가 그래도 지금 이제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있는데 시장에서 관심이 높았던 딥식이라는 기업과 그리고 이제 중국의 대표적인 IT 기업인 화웨이가 비상장이기 때문에 투자 대안으로서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할까라고 했을 때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은 홍콩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고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은 상해 증시의 과창판 그리고 신천 증시의 창업판이라고 하는 이제 성장 기업들 중심의 시장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본적인 자금들은 우선은 빅테크 기업이 많이 상장되어 있는 홍콩 쪽으로 조금 몰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동안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던 만큼 중국 이제 본토 증시나 홍콩 증시가 좀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좀 높은지 투자 매력도가 좀 더 높은지도 궁금합니다. 투자 매력도는 여전히 미국 증시가 우선은 이런 신기술을 주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미국 증시의 매력도는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홍콩은 방금 이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바이든 정부의 4년간 지속적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장기적으로 조정받고 지난해 9월 말 이후에 약 반년간 반등을 하긴 했지만 우선은 이제 밸류에이션 상으로서 홍콩이나 그 중국 본토 모두 과거 5년 평균의 거의 평균에서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 측면에서는 우선은 매력도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메인은 미국 시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3월에 한국은행에서 보고서를 통해서 한국 투자자분들이 미국 증시 쏠림이 좀 심각하다라고 지적하면서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말을 했는데, 그럼 미국 증시와 함께 중국 증시에 분산 투자하는 전략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아무래도 중국 증시가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할 기대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서 가장 큰 내부 불확실성인 부동산 산업이 결국에는 바닥을 치고 우선은 회복될 가능성이 향후에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나눠서 담듯이 일부 계란은 조금씩 옮겨 담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경제가 회복하는 흐름들은 단기간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아니고 지금 이 트럼프 2.0과의 관세 전쟁, 무역 협상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1차하고 2차 협상밖에 안 이루어졌고 특히 2차 협상 같은 경우에는 이번 런던에서 협상을 했지만 관세 문제는 쏙 빠져버리고 우선은 히토류 수출이라든지 중국인 유학생 비자 문제 이런 것들이 논의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장기 레이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그 중국과 홍콩 증시에 우선은 달걀을 빠르게 담을 필요는 없다. 다만 천천히 옮겨 담을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몇 대 몇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미국 증시, 중국 증시 나눈다고 할 경우. 저 같으면 지금 올해 하반기를 봤을 때 한 9대 1, 10대 2 그 정도로 아직까지는 중국 증시에 대해서 과감하게 베팅은 좀 이른 시기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좀 더 비중을 늘려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환율도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올해 하반기 중국 위안화 흐름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2022년 4월 이후에 미국 연준과 그 중국의 인민은행이 가져간 금리 정책 방향성 자체가 미국은 인상, 중국은 인하 기조였기 때문에 쉽게 어떻게 보면 위안화 약세 상황이 만들어졌던 부분들이고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들이 중국의 수출에는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국 연준도 물론 속도감의 차이는 있지만 이제 인하 기조로 갔던 부분들이고 특히 트럼프 2.0 이후에 달러 인덱스가 100 이하로 내려가면서 우선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위안화 약세 상황을 만들기에는 좀 불리한 상황이고 올해 6월 달에 미국 정부에서 환율 관찰 대상국 9개국을 발표하면서 중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코멘트했던 게 위안화 강세를 인위적으로 저항했을 경우에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라는 멘트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환율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많이 줄었다라는 측면에서 향후에는 위안화가 추가적인 약세 흐름을 가기보다는 위안화가 일부라도 강세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중국 수출에는 좀 불리하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중국 내수 기업들, 수입 기업들한테는 좀 유리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해서 위안화 강세 전환 시 환차익을 노릴 수 있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위안화 강세가 중국 시장에 대한 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기술주 약간 개별 종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아까 서두에서 말했듯 M7의 시대는 가고 테레픽 10의 시대가 온다라는 말도 요즘 나오고 있는데요. 텐센트, 알리바바, 샤오미, SMI 이런 주요 중국 10대 기술주를 가리키는 말인데 T10이 그 연구원님께서 보시기에 이들 기업이 정말 M7을 대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해당 기업 중에서 좀 가장 눈여겨보는 기업은 또 어딘지 궁금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만큼 성장성은 미국계에 있는 주도주들에 비해서는 못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이런 흐름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왜 나왔는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딥식이 비상장 기업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중국의 AI 산업에 투자를 하고자 했을 때 딥식은 쏙 빠져 있고 그러면 대체 기업이 뭘까라고 했을 때 가장 눈여겨볼 기업이 알리바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텐센트라는 기업도 있고 샤오미라는 기업들도 있는 거죠.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려면 물론 개별적인 종목에 투자할 수도 있고 이런 기업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항생테크라는 지수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는 AI 테마 상품에 투자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딥식은 빠져 있고 이런 쪽에 자금이 몰리면서 같이 돈반에서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보니 그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가 있는 뭐 SMIC라든지 뭐 비아디라든지 기타 기업들까지 우선은 성장성이 거의 없는 우선은 플랫폼 기업들까지 싸그리 뭉쳐서 시장에서는 유망해 보이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선 그 안에 있는 종목들의 실질적인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하나씩 좀 뜯어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는 샤오미와 그다음에 텐센트 이 두 개의 플랫폼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샤오미는 지난해 전기차 사업에 진출을 했는데 몇 가지 노이즈는 있지만 시장에 지금 잘 안착을 한 상황으로서 스마트폰, IoT, 전기차 이 세 카테고리가 연결되는 샤오미 생태계를 구축을 했고요. 지금 반도체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AI 산업에 대해서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IoT
플랫폼이 향후에는 AIoT 플랫폼으로 성장을 하면서 수익성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측면에서 샤오미를 우선은 탑픽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텐센트 경우에는 직접적인 AI 모델은 강하지는 않지만 딥식이 나왔을 때 14억 인구가 쓰는 위챗에 딥식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광고 효율성 이런 부분들에서 가장 수혜를 본 플랫폼이 텐센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국 정부가 또 최근에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를 하면서 전 세계 1위 게임 퍼블리셔인 텐센트의 실적 전망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또 그 외 종목으로서는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CATL이라고 하는 중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 전 세계 1위 2차 전지 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CATL이 과거에는 심천 증시의 창업판에만 상장되어 있다 보니까 외국인 개인들이 직접 투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2차 상장을 통해서 홍콩 증시에도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 개인들도 자유롭게 살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국 전기차 시장은 경쟁이 치열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전기차가 팔리든지 간에 우선은 CATL 같은 경우에는 내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해외에 있는 글로벌 OEM들도 수요가 계속 창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트륨 배터리까지 올해 말에 양산된다라고 하면은 우선은 경쟁력이 훨씬 높아질 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에 투자할 때 좀 투자자들이 유의할 투자 위험은 좀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홍콩 증시 쪽에 상장되어 있는 쪽들을 많이 접근하다 보니까 홍콩 증시의 좀 특징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홍콩 증시 같은 경우에는 수급의 최대 주체 중에 하나가 외국인입니다.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기업의 펀더멘탈 외에도 미중 간의 갈등 상황에서는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2.0과 중국에서 관세를 두고 무역 협상을 하면서 향후에 좀 노이즈가 난다라고 하면은 우선은 시장이 기업들의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주가 지수가 좀 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그런 부분들을 좀 투자에 오히려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좀 유의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신경 써야 될 리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T10의 투자가 처음인 국내 투자자들은 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개별적인 종목들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제 상품 쪽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홍콩 증시 쪽으로 우선은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최근에 출시하고 있는 중국의 AI라든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뭐 전기차 등등 관련되어 있는 첨단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ETF나 펀드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중국 본토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창업판이나 과창판 같이 정부가 육성해서 키우고자 하는 시가총액이 작지만 우선은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국 본토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ETF들이 그런 기업들에 대한 접근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국 그 본토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AI 테마 ETF, 로봇, 그다음에 또 IT ETF 이런 쪽들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창업판과 과창판은 좀 우리나라로 치면 코스닥이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예, 코스닥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요. 좀 코넥스 같은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근데 우선은 코넥스보다 훨씬 클 거고요. 코스닥 정도로 보시면 뭐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쪽이 전체 상장 기업들을 외국인들한테 다 개방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후광통, 성광통을 통해 가지고 말 그대로 외국인들이 살 수 있는 종목들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창업판과 가창판은 외국인 개인들이 매매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선 접근성이 좀 떨어졌다라는 측면이고 그것 때문에 이쪽은 외국인 개인들이 살 수는 없지만 외국인 기관들은 또 접근성이 또 있어서 ETF 같은 것들을 좀 보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 증시에서 딥시크나 화웨이는 아직 비상장사인데 연내 혹은 가까운 시일 내로 좀 상장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두 기업 다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런정페이 창업자 전 회장이 우선은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 중에서 15% 이상을 R&D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투자를 하는 이유가 화웨이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선 경쟁자 대비해서 50년을 기술을 선도하겠다.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R&D 투자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장을 하는 순간 우선 아무래도 주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어서 우선은 주주
중심의 기업 상태를 꾸준하게 유지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이는 거고, 그 결과 이 가시적인 기간 내에 IPO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딥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량웬펑 이제 창업자 같은 경우에 아예 올해 1월 이후에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됐을 때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기술 개발과 제품 품질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우선은 그 상장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외국인 투자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선 어느 정도 기업이 성장을 하고 자리를 완벽하게 잡기 전까지는 IPO를 추진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국의 삼성전자와 같은 화웨이 그리고 오픈 AI 같은 딥시크를 직접 투자하지 못하고 대안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 좀 아쉬운 상황이긴 합니다. 이제 중국 ETF를 투자를 할 시 지수 추종형 ETF가 나을지 아니면 이런 테마형 ETF가 나을지 어떤 게 더 나을지 좀 궁금합니다. 중국 본토를 기준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주로 은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필수 소비재 이런 쪽들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첨단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점진적으로 올라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지수를 전체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첨단 산업을 선별해서 투자를 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그와 관련되어 있는 ETF라든지 펀드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수익률 제고 측면에서는 우선 유리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마라고 하면 AI. AI라든지 휴머노이드 로봇, 그 다음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 경쟁이 치열하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중국 정부가 키우려고 하는 첨단 산업들은 결국에 정부 정책의 장기적인 수혜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진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신다라는 측면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테마형으로 투자를 하되 중국과 미국은 9대1 이런 비중으로 유지를 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우선 상황에 따라서 중국 증시자 자체가 내년 이후에 강세장으로 돌아선다라고 하면은 중국 비중을 좀 더 뭐 7대3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늘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시기가 좀 이르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차증권 여태경 연구원님과 함께 대화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